안녕하세요. 맥킨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흡입형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라이케로나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투입을 좀 이제 중단한다는 이제 소식 이후에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빠진 폭이 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또 여전히 또 이제 내릴 때는 확 빠지고 반등할 때는 제한적인 흐름들을 이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면요.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루마니아 임상 3상인데요.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 부분들이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마무리된다면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하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흡입형으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은 사실 이제 계속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가격에 프라이싱이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쉽죠.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돼서 CTP63하고 CTP66 관련되는 부분을 복합해서 이 3상 관련되는 임상시험을 24일날 신청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흡입형 관련되는 치료제의 어떤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요렇게 좀 진행되는데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요. 2200명이면 뭐 대규모로 진행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흡입형 치료제가 정맥행 어떤 그 주사기 치료제보다는 10분의 1 정도의 용량만 들어가면 되니까 가성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뭐 자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각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어떤 이제 루마니아 이런 쪽에서 이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서 환자 확보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국가군을 좀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최근에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뭐 시장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약 빼고 이제 제약은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 그래서 뭐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 효과가 단기간에는 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뭐 소각까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배당의 어떤 정책을 한다면 이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성장 기업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주와 같이 간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어떤 신뢰 회복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 이런 정책들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이 뭐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뭐 지금 반토막 이하로 좀 들어졌죠. 나머지 제약 바이오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대형주에서 이 정도로 뭐 이렇게 빠지는 것은 셀트리온 유례가 없죠. 그래서 거의 뭐 2019년 정도의 어떤 가격 하락 폭을 거의 지금 데자뷰하는 흐름으로 빠져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사주 매입 어떤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나서 이제 중기 어떤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정선이 리스크가 마무리되면 뭐 그 전에 뭐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회계 리스크가 정리가 되면서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분명히 좀 과도한 이제 할인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극복하는 좀 계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고덱스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뭐 그 연 매출이 한 100억 정도만 넘어도 사실 이제 블랙버스트라고 많이 치죠. 작년에는 이제 뭐 키트루다가 뭐 한 2천억 좀 넘어서
가장 이제 금액으로 좀 크던데, 이 고덱스가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보면 전체에서 한 20% 차지하니까 상당히 이제 대형 품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허가되었는데 이 간질환 관련되는 적응증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400억대, 2020년도에 490억대,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3분기까지 500억대 중반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 큰 비중이죠. 그래서 이 심평원에서 이 고덱스에 대한 어떤 급여 재평가를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 이 재평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심평원이 우리 이제 한국 본다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재정 관련되는 부분을 적자를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약가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나가면 또 이제 이 부분들을 낮추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재정의 어떤 적자를 보완하는 어떤 정책으로 뭐 하는 부분들을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구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급여제 평가 이제 평가를 못하면 삭감폭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래서 약가가 뭐 이제 고덱스 같은 경우가 뭐 180원 정도까지도 뭐 추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결과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고덱스의 특허가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만료가 되었으면 이제 제네릭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수백 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네릭 입장에서 보면 단가가 싸더라도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이 많이 출시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주성분이 기타 보조 물질에 대해서 이제 생동시험 관련되는, 그러니까 약가가 이제 동일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임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생동학적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동등하다 이러면 승인이 되는데, 이 생동시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이제 도출할 수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방어가 좀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될지 향후에 또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EU 간의 이야기가 좀 또 기사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은 사실 2013년도에 EMA에서 그 램시마가 허가를 받으면서 유럽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개척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과, 그리고 가반 시장을 램시마는 차지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도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도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셀트리온의 그 박재희 상무가 그 셀트리온과 이제 EU의 어떤 뭐 긴밀한 협업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3년 램시마거를 시작으로 이후에 트룩시마, 호주마, 그 다음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까지 허가받았고, 작년도에 레키로나까지 정식 허가를 받아서 6개 정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전히 램시마가 오리지널을 극복하고 50% 이상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33.6 정도로 지금 이제 거의 뭐 상위권 정도를 하고, 호주마가 좀 사실 이제 아픈 손가락이지만 1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그 에버그린 전략이 허셉틴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플라이마가 고용량 관련되는 부분 또 이제 EMA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두 종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이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올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해주느냐가 상당히 뭐 좀 중요할 걸로 보여주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그 레키로나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 관련해서 이제 뭐 처방을 안 한다, 중단 조치 이후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6% 가까이 좀 빠지면서 다시 또 이제 볼리지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는데, 오늘은 좀 개법이 해서
음봉의 시가 라인이 15만 7천원까지는 뭐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한 3% 가까이.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3.48. 헬스케어는 어제 음봉의 시가를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음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좁은 어떤 볼린저 밴드에서 방향을 지금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를 낼 거가 2월 말 3월 달 들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정선이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나오는 1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3월 말 정도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2월 말과 3월 달의 분위기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향후의 어떤 중기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제 반전의 흐름들을 다질 수 있는 어떤 3월 달이 될지, 이 부분들이 차트상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공매도는 이제 어제보다는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의 흐름들은 이 어떤 좁은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과 3월달 연준의 어떤 스탠스 이런 영향에 많이 좀 받겠습니다만, 그간의 선조정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탈출할 수 있는 흐름들, 올해 들어서의 어떤 1월달 대비해서도 지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20만원대에 대해서 한 15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이 좁은 박스권도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1월 달에 빠졌던 급락했던 요 지점까지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의 어떤 진입들을 어떤 모양으로 해주느냐가 이후에 어떤 반등의 세기가 좀 결정되기 때문에, 자, 요 구간들, 그래서 한 17만원대와 19만원 사이의 어떤 그 진입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런 시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